이것은 곧 부전 자척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이 자척은 두 가지로 발음이 되는데 빈축을 산다 할 때는 축이로 읽고 땅을 이렇게 빼앗기고 축소하는 행위를 할 때는 척이로 읽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부전 자척의 이러한 행위들이 결국 국필로 매국 행위를 하는 것이다. 연필로 붓으로 나라를 파놓는 행위하고 똑같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폐수 문제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이러한 폐수 논쟁은 이미 선각자들이 그러한 걱정한 내용과 지금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폐수에 관한 앞선 공식 문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1454년 세종실록 지리기에 이미 대동강은 폐수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신증 동국 여지 승남도 폐수를 말하는데 압록강, 대동강, 저탄강 이렇게 세 가지 폐수 학설을 이미 제기했고요. 동국 문헌 비구에는 언이야 폐수설을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선 우리 조선 시대의 초기부터 나와 있는 폐수에 관한 문헌들은 사실은 이제 관에서 조정에서 만든 관찰 문헌들이죠. 이런 문헌들에 이미 폐수를 대동강, 압록강 이런 쪽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었고요. 그 중에 하나 환단고기의 그 북구역에 보면 폐수를 조화라고 이렇게 조백화, 조화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자료 중에서 명백하게 가장 이른 자료로서는 환단고기 북구역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오늘 이러한 폐수 세미나는 세종실록 지리지 이후에 논의됐던 논의들을 사실은 청산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나와 있는 폐수 학설들입니다.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아시는 내용이지만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압록강, 청천강, 대동강, 유화, 원이야설, 또 난수, 난하설, 또 호나, 대능아, 요동, 조화설, 고유화, 육구화, 조탄수, 당하, 수수까지 이렇게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양해 드릴 것은 저기 송호정 교수는 압록강하고 청천강 두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런데 처음에 제가 나눠드린 그 24쪽 원문에는 송호정 교수가 대동강으로 한 거로 했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바로 잡아주세요. 24쪽에 송호정 교수는 압록강하고 압록강 또는 청천강이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압록강, 청천강, 대동강이 사실 이 세 가지 폐수 학설이 일제시기 이후부터 오늘까지도 소위 줄이라는 이름으로 이 학설을 지배하고 있고요. 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도부터 보면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폐수 학설은 폐수 논쟁은 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치열한 논쟁이죠. 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아주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논쟁이고 이러한 논쟁은 폐수를 중심으로 한 논쟁, 즉 폐수는 국경선을 의미하죠. 국경선을 의미하는데 이 국경선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도는 앞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학설들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쪽 대동강, 청천강, 압록강으로부터 요화, 대능아까지 이어지는 그 학수 여러 가지 학설들을 지도로 표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폐수는 이 국경선 개념이기 때문에 폐수를 어디로 하느냐 하는 것은 폐수를 하나의 우리가 전선에 비유할 수 있어요. 마지막 고조선의 전선이 어디였느냐. 결국 폐수는 곧 전선인데 이 전선을 대동강으로 놓고 볼 것이냐, 청천강이냐, 압록강이냐, 대능하냐, 난하냐, 조하냐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겠는데 아무튼 오늘 이러한 오늘 VC에서 하고 있는 오늘 학술 세미나는 어떤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이 난하의 선도 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나나 전선, 나나를 폐수라고 봤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제 윤내현 교수님에 의해서 이제 확고한 이론으로 정립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제 나나까지도 뛰어넘는 일을 우리 세대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이 나나를 뛰어넘자는 얘기는 이제는 이 하북성 중부로 이제 폐수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나나를 뛰어넘자는 얘기인데요. 나나를 뛰어넘기 위한 하나의 근거 자료는 저는 그 사기 집회를 제가 예로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사기 집회의 말에는 가만히 말하기를 조선에는 습수, 열수, 산수 세 물이 있어 이것이 합쳐서 열수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항상 저는 의심스러운 것이 왜 그 많은 강 이름 중에 습수, 열수, 산수인데 또 마지막에 또 열수가 있느냐. 여기 혹시 이 앞에 있는 열수가 문제 있는 게 아닌가. 혹시 오기인지 조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조선 열전에 해수와 열수가 있다고 했거든요. 이미 사기 조선 열전에. 그랬으면 해수도 당연히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해수는 빠지고 열수는 있습니다. 근데 열수를 두 번 넣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앞에 있는 열수를 지금 이게 아무튼 오기든 뭐 어쩌든 아무튼 문제가 있는 그러한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습수가 지금 현재 가장 정확히 나와 있는 자료 보면은 습수는 영정화, 상가나 이미 이제 문헌에상에 나와 있고요. 처치총감에도 습수는 영정화, 상가나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조선 즉 남당 조선에 했던 이 조선 이 영역을 말할 때 최소한 영정화, 상가나 남쪽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여기에 폐수가 없기 때문에 이 폐수가 없는데 이것이 폐수를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느냐. 물론 이론이 가능하면 이해가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론할 수 있는 것은 조선 열전에 폐수가 열수가 있다고 했으면 당연히 이 안에도 폐수가 등장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폐수가 빠졌다는 데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사기집회의 그 습수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헌은 바로 이 우적도입니다. 우적도입니다. 이 우적도에 지금 이 습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습수가 가장 명확히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습수입니다. 습수의 위치입니다. 여기서 이제 나나를 이쪽 갈석산과 나나를 이렇게 연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습수가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수 즉 상가나 영정화 이 나라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 이제 이건 12세기 지도거든요. 12세기에 돌판에 생긴 지도인데 갈석산을 이제 이 나나로 붙여놨는데 글쎄 이 갈석산 위치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다 말씀드려 없겠고요. 지금 여기 산을 표기한 게 낭하산하고 갈석산 두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튼 이 낭산 여기 표기되어 있는 우적도에 나오는 낭산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습수, 열수, 산수가 있는데 왜 폐수는 없는가? 또 폐수를 놓지 않았는가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그것은 폐수가 고주선의 고유 용어입니다. 폐수라는 용어는 곧 우리 고주선의 용어이기 때문에 폐수의 그 지명을 중국 사람 지도책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없어요. 중국 사람 지도에는 폐수를 넣지 않습니다. 왜? 중국말이 아니기 때문에 고주선의 용어이기 때문에 폐수는 없는 것이다. 또 그 근거로 보면 신채호 선생은 강의 표라도 폐수라 했고 육지의 표라도 폐수인데 곧 평양, 평라, 망랑이 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 자료를 보면 고주선이 폐수라고 이름을 지으면 중국은 그 땅을 차지할 때마다 그 폐수 이름을 지우고 자기네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폐수는 중국 지도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폐수에 관한 1차 사료와 앞에서 이덕일 소장님도 얘기를 하셨죠. 사기 조선여전에도 폐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설문에도 폐수가 나오고 수경의 본문에도 폐수가 나옵니다. 이것은 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고 아무튼 수경에 가장 1차 사료라고 할 수 있는 수경에 그 폐수가 나오는데 이 표현이 동남과림 표현이냐 동남과림 표현이냐 이것을 이제 주에서 다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하나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본 것은 이 괄지지입니다. 괄지지는 이 폐수라고는 하지 않지만 폐구라는 말이 괄지지에 나타납니다. 이 폐구는 청주의 인치현 서북 25리에 있다. 그리고 이 괄지지도 물론 여러 자료들을 종합한 자료지만 이 괄지지를 1차 자료로 볼 수 있겠나 하는 의문도 있지만 아무튼 그 시대의 백과사전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이 괄지지에 폐수라는 말은 중국에서 쓸 수가 없지요. 폐구라는 간접적인 표현을 썼는데 이 폐구는 결국 폐수의 언덕을 얘기하고 폐수가 있는 장소를 시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주 인치현 결국 현재의 산동성 인치현 서북 25리에 있다는 얘기죠. 이 괄지지 해석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낙랑 폐수와 산동성을 좀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 괄지지에 이어서 또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보면 여기도 위지 동의전에 보면은 바다를 건너 남쪽으로 내려가 한이 땅에 이르렀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바다를 건너 남쪽으로 갔다는 얘기인데 바다를 건넜다는 얘기는 최소한 산동성을 이야기하는 게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노룡이라든가 산해관이라든가 또는 요동이라든가 요동에 만약에 낙남 폐수가 있었다면 바다를 건너갈 리가 없죠. 육지로 바로 가면 되지 왜 바다를 건너가? 그러니까 바다로 건넜다는 얘기는 이 그 낙남 폐수의 위치가 틀림없이 산동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산동성과 연계해서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는 이 무거왕을 살해한 니계상 참이죠. 참이 봉지를 받았어요. 한 부제 주인으로부터 봉지를 받았는데 어디에 봉지를 받았냐면 회청에 봉지를 받고 이 삼이 회청을 다스리는 제후가 되죠. 이게 사기 조선절전의 원문 그대로입니다. 이 사기 집회에 말하기를 이 회청이 어디냐 산동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위만주선의 신하들이 결국은 하나의 항복을 하고 항복한 신하들은 봉지를 항복의 대가로 봉지를 받는데 이 그중 가장 핵심이었던 이 니계상 참이 산동성에서 봉지를 받아요. 그러면은 대동강에서 전쟁에 져가지고 도망했는데 산동에다 줄까요? 그건 아니죠. 아무튼 그 싸운 자기들이 말하는 전승지에다가 봉지를 주겠죠. 예를 들면 그렇다면 산동성일 확률이 높다. 이런. 근데 이 폐수의 흔적을 알 수 있는 용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격수라든가 추수라든가 또 저수 이 해자하고 비슷한 글자의 자연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해수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은 안 했지만 유사 한자를 택해가지고 그 지명들을 암시해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하나 유일한 수경주에 나와 있는 이 저수가 이 제수 산동성에 저수가 그리고 있거든요. 이 저수가 여기다 이렇게 밑에다가 조개받침하면 폐수가 되는 건데 지명을 숨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 저수는 지금 이 산동 태안하고 북부 서남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는 이미 이일립 선생님이 이것을 설명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찾아다 보니까 나중에 이일립 선생님이 다 밝혀놓으셨는데요. 결국 이일립 선생에 의하면 이일립 선생은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위로 변강 침략도라 이렇게 지도 이름을 붙이고요. 하고 이 위만주선이 이 영역 안에 있었고 폐수는 지금 이 지도상으로 보면 조백한 쪽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신 것 같고 아무튼 여기 이제 사기 조선여전에 나와 있는 4개의 봉지, 4개의 그 봉지 조선의 위만주선의 신하들이 받은 봉지 위치를 유일선이 다 이렇게 추정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규집 선생은 위만조선 그를 여기다 보면 위씨,
절거지다, 도둑질해서 훔친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3단계 폐수 이동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폐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마다 고수의 국경선이 옮기면서 이동을 했다. 그리고 서부 국경선은 여러 차례 이동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현재 제가 파악할 수 있는 근거로서 찾을 수 있는 최초의 폐수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이쪽 제수 근방으로 제수와 저수 쪽으로 볼 수 있겠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당하, 옛날 말로는 구화인데 이쪽 당하를 볼 수 있겠고, 세 번째는 조화를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폐수는 그리고 국경선과 연계되는 지명이기 때문에 이동설로 볼 수 있는 영역의 이동과 같이 봐야 되고, 또 결국 우리가 보조선의 지명으로 남아있는 지명들은 중국이 지배하면서 결국 이름을 다 지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명을 찾기가 그래서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이제 내용 주장 중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지금 수경의 원문입니다. 수경의 이 원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 동남 과림 표현인데, 이 동남 과림 표현이 동남과 지날 과자 과에서 끊고 림 표현으로 해야 되느냐, 과림 표현으로 가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해석상 문제가 되겠고요. 아무튼 물론 윤내현 교수님도 임 표현으로 봤습니다. 근데 이 표현을 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런 내가 쳐다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폐수가 지나가는 곳에 가장 중요한 곳에다 임표현이라는 지명이 생기고, 저수가 지나가는 곳에 가장 중요한 곳에 임저현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치수가 지나가는 곳에 또 임치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말 임자를 붙인 것이 이것이 틀린 글자는 아니고 그 시대에 그 유명한 강이나 또는 지명에다가는 강 이름을 같이 붙이면서 표현이라고 하기 뭐하니까 그냥 임표현이다 이렇게 말을 맞춘 게 아닌가. 그래서 임표현, 임저현, 임치현이 수경에도 이 지명이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임표현도 이와 같은 이 뜻으로 관용적으로 부른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첫째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임표현의 임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말임자를 보니까 강의 사전에 보니까 임은 시야라 보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본다. 물이 흘러가는데 본다는 게 뭐냐면 지나가면서 보는데, 보세요. 물이 흘러갈 때 여기서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면 요만치 보면은 내가 지나온 물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임자가 붙어 있는 그 강물은 이렇게 요즘 말하는 그 U자형으로 해서 이런 것을 요즘 풍수하게는 금성수라고 하는데 U자처럼 이렇게 둥그랗게 파 있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상류가 여기니까 상류에서 내려오면서 요만치 와가지고 여기서 내가 지나온 자리를 되돌아보는 거. 이것을 지금 현재 풍수용어는 금성수라고 하는데 그냥 U자형으로 흐르는 강물들한테 혹시 붙인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 동남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동쪽으로 가는 건 지금 당하는 많이 이제 그 수로가 왜곡돼 있어요. 왜곡돼서 많이 변경돼 있어요. 과거 이제 그 한나라 시대의 그 옛날 지도를 보면 이 당하만이 이렇게 U자형으로 해서 동남으로 내려와서 다시 동으로 빠지는 이렇게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과림을 그렇게 해석한다면 폐수는 이 U자 안에 들어있는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 우리가 더 연구를 해야 되겠고요. 그 근거들이 보면은 여기죠. 수경 32장에 임저현 또 임치현 이렇게 나와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주석한 책에도 물론 임폐현이라는 말을 부정한 말이 있어요. 수경 주석에 보면은 이 임폐현의 말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 이건 알 수 없는 용어다라고 부정을 하고 이 문제는 신백강 교수님도 이미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했지만은 수경에 다른 지명에 임자가 붙은 것이 제가 현재 찾은 바로는 세 군데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처음 말씀대로 관용적으로 임자를 붙여서 그냥
회원이라는 것을 임회원이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 임자에는 또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세미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폐수의 그 위치 영역을 어디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눈을 하북성 중부로 이렇게 진입해서 다시 한번 우리 그 역사를 봐야 될 것이고 제가 이걸 하면서 보다 보니까 하북성 중부는 이미 고주선의 영역과 밀접한 곳이었습니다. 이마진 지역에 가면 비파형 동검이 3개나 가게 됐거든요. 3개가. 그것은 물론 그것이 출전이냐 아니면은 그 전해져 온 것이냐 하는 것은 이론이 있지만 아무튼 이 하북성 이미 이 중부에 고비점이라든가 그 만성이라든가 이쪽에 그 비파형 동검이 3개가 쭉 발굴된 것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주선 초기부터 지금을 할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고주선 초기 영역이 어디서 끝이냐는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위만주선을 근거로 해서 고주선 말기의 영역을 있으면 하북성 중부로 좀 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런 의미로서 오늘 문제 제기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폐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조선왕조가 시작되고 6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비정을 했는데 다 틀려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좋은 소개를 해주신 이창구 박사님한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갑 선생님 오셨나요? 여기. 아 예. 죄송합니다. 일단 정인갑 선생님 기조 강연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인갑 교수님 그 기조 강연이 끝나면 이제 중식 시간인데 중식은 저희가 청소년 수련관 4층 구내식당 요 돌아서 나가시면 1층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 중식은 모든 예산이 전부 구리시에서 나온 건데 식사는 구리시에서 저희가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중식 제공은 구리시 예산이 아닌 사단법인 고구려역사문화보존회의 자부담으로 제공해 드림을 공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인갑 선생님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인가 정인갑 선생님 동북공정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데 강의를 하다가 좀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불상사냐면 야유를 하셨는데 저희가 정인갑 선생님을 모시고 올 때는 이유가 있어갖고 모시고 오는 겁니다. 왜? 중국 동북공정의 실상을 정확하게 우리가 좀 몸으로 느끼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데 그게 귀에 거슬린다고 야유를 하시면 그거는 학술대의 분위기를 깨는 거고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국은 이렇게 움직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구나 앞으로 그런 길을 찾기 위해서 정인갑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정인갑 선생님 앞으로 나오시죠. 뒤에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못 올라갔습니다. USB 안 꼽으셨죠? USB 그냥 하신 건가요? 없으세요? 정인갑 선생님은 어떤 분인지 여러분 또 처음 보는 분들 계시니까 자료집 52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자료집 52쪽을 봐주십시오. 거기 정인갑 선생님 이력이 나와 있습니다. 본가는 평안북도 철산군이고요. 출생은 연용성 무순시에서 출생하셨고 근무하신 곳이 중화서국 편의심 사전부장을 하셨고 칭화대학 중문학과 객자교수 하셨고 자가 우리 교포로서는 중국의 굉장히 학자로서는 굉장히 높은 레벨에 계신 분입니다. 오늘 그 말씀해 주실 거는 동북공정 어디까지 왔나 쉽게 얘기해서 동북공정이 어디까지 왔는데 그 소제목으로 고구려 공정의 취소와 한국인이 취하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인갑 선생님 강의 중에서 우리가 또 대체해야 되는 그런 대목이 나올 겁니다. 정인갑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기 위에 안 계세요? 식사 시간인가? 예, 이쪽으로 오시죠.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가 가시면서 접수처에 가면은 식권이 있습니다. 그거 받아가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3년 전 11월에 여기서 한번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저는 제가 일한 그 중화서국은 중국의 국사편찬위원회입니다. 근데 보통 역사하게 되면 정치사를 역사해요. 근데 중화서국은 이제 정치사인 역사, 이러면 언어문학사, 철학사, 이제 문사철 세 가지의 역사를 다 취급하는데, 저는 언어문학 파트에 이제 책임자를 하고 거기서 28년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는 아니고, 그렇지만 이 역사편찬위원회에서 일하니까 무슨 말이냐면 서당께 3년이면 풍물한다. 저도 역사편찬위원회에서 28년 일했으니까 이제 과외로 역사에 관계되는 그런 작업도 많이 했고, 그래서 역사를 그래도 좀 안다는 뿐입니다. 여러분이 양해하기 바랍니다. 저희 제목은 이게 고구려 공정의 취소와 한국인이 주의해야 할 자세, 그리고 첫째가 중국 고구려 공정의 유래.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한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발 한국 사람들이 동북 공정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고구려 공정이라는 말을 쓰자. 왜? 동북 공정을 해놓고 한 것은 100분이 99 고구려 공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고구려 공정하게 되면 그게 전국을 찌르는 말입니다. 동북 공정하게 되면 그 빗나가서 삐 떠나서 고구려 공정 어떻게 한다 이렇게. 그래서 재차 건의하는데 앞으로는 동북 공정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고구려 공정이라는 말을 쓰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내용은 제가 3년 전에 얘기한 그 내용하고 좀 비슷한 점이 많아서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는 BC 기원전 21세기부터 시작해서 2003년까지 중국이 한반도의 나라와 고구려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하는가를 이제 연대표식으로 쭉 나를 했으니까 여러분이 가서 저희 원고를 보면 알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히 생각하는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46페이지 중간인데 뭐 있냐면 아라비아 숫자가 한바탕 나오는데, 이제 이민폐 1,500만 원하고 괄호치고 약 한화 2,700억 했는데 그게 2,700억이 아니라 27억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2조 7천 원은 270억이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또 이게 고구려 공정에 중국 돈 1,500만 원을 투입했는데, 1,500만 원이면 그때 당시 환율로 한화 약 27억이 되고, 또 중국인이 평균 공급이 그때 당시 한국인이 10분의 1입니다. 그러면 한화 270억의 상대 가치로 따져서 내는 자금을 투자하니,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 역사는 한국 역사도 어떻게 중국 역사나 하고 아주 완고하게 우리는 학자들은 모르지만 옆에서 관망하는 학자들을 보기에는 야, 이거 우리 역사학들한테 금광이 생겼구나. 27억이면 27사람이 달게 되면 1인당 5억이에요. 금광이 생겼구나. 나도 한번 어디래 보자. 그래서 원래 고구려를 중국 역사상 지방 소수민족 정권이라고 보는 학자가 너댓밖에 안 되는 게 갑자기 몇십 명으로 불어난 겁니다. 금광태로 확 알게들어서 요거 이렇다는 거고, 일본은 제일 제마에서 요거에 다른 거고 제가 저희 원고에 별로 상세하게 취급하지 않은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는 이 고구려 공정의 취소. 여기서 이제 이 많은 중국 학자들이 고구려 공정을 취소하자. 이제 첫 번째 근거는 그래서 곧
부전 자척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자척은 두 가지로 발음이 되는데 뭐 빈축을 산다 할 때는 축이로 읽고 땅을 이렇게 빼앗기고 축소하는 행위를 할 때는 척이로 읽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부전 자척의 이러한 행위들이 결국 곡필로 매국 행위를 하는 것이다. 연필로 붓으로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하고 똑같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폐수 문제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이러한 폐수 논쟁은 이미 선각자들이 그러한 걱정한 내용과 지금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폐수에 관한 앞선 공식 문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에 이미 대동강은 폐수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신증 동국 여지 승랑도 폐수를 말하는데 압록강, 대동강, 저탄강 이렇게 세 가지 폐수 학설을 이미 제기했고요. 동국 문헌 비구에는 언이야 폐수설을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선 우리 조선시대의 초기부터 나와 있는 폐수에 관한 문헌들은 사실은 이제 관에서 조정에서 만든 관찰 문헌들이죠. 이런 문헌들에 이미 폐수를 대동강, 압록강 이런 쪽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었고요. 그 중에 하나 환단고기의 그 북부여기에 보면 폐수를 조화라고 이렇게 조백화, 조화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자료 중에서 명백하게 가장 이른 자료로서는 환단고기 북부여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이러한 폐수 세미나는 세종실록 지리지 이후에 논의됐던 논의들을 사실은 청산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나와 있는 폐수 학설들입니다.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아시는 내용이지만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압록강, 청천강, 대동강, 유화, 원이야설, 또 난수, 난하설, 또 호나, 대능아, 교동, 조화설, 고유화, 육구화, 조탄수, 강화, 추수까지 이렇게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양해 드릴 것은 저기 송호정 교수는 압록강하고 청천강 두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런데 처음에 제가 나눠드린 게 24쪽 원문에는 송호정 교수가 대동강으로 한 거로 했는데 그것을 바로 잡아주세요. 24쪽에 송호정 교수는 압록강하고 압록강 또는 청천강이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압록강, 청천강, 대동강이 사실 이 세 가지 폐수 학설이 일제시기 이후부터 오늘까지도 소위 줄이라는 이름으로 이 학설을 지배하고 있고요. 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도부터 보면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폐수 학설은 폐수 논쟁은 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치열한 논쟁이죠. 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아주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논쟁이고 이러한 논쟁은 폐수를 중심으로 한 논쟁, 즉 폐수는 국경선을 의미하죠. 국경선을 의미하는 이 국경선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도는 앞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학설들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쪽 대동강, 청천강, 압록강으로부터 요화, 대능아까지 이어지는 그 학수 여러 가지 학설들을 지도로 표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폐수는 이 국경선 개념이기 때문에 폐수를 어디로 하느냐 하는 것은 폐수를 하나의 우리가 전선에 비유할 수 있어요. 마지막 고조선의 전선이 어디에 있느냐. 결국 폐수는 그 전선인데 이 전선을 대동강으로 놓고 볼 것이냐, 청천강이냐, 압록강이냐, 대능하냐, 난하냐, 조하냐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겠는데요. 아무튼 오늘 이러한 오늘 VC에서 하고 있는 오늘 학술 세미나는 어떤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이 나나의 선도 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나나 전선, 나나를 폐수라고 봤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제 윤내현 교수님에 의해서 이제 확보한 이론으로 정립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제 나나까지도 뛰어넘는 일을 우리 세대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이 나나를 뛰어넘자는 얘기는 이제는 이 하북성 중부로 이제 폐수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나나를 뛰어넘자는 얘기인데요. 나나를 뛰어넘기 위한 하나의 근거 자료는 저는 그 사기 집회를 제가 하나의 예로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사기 집회 말하기는 강한이 말하기를 조선에는 습수, 열수, 산수, 세물이 있어 이것이 합쳐서 열수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항상 저는 의심스러운 것이 왜 그 많은 강 이름 중에 습수, 열수, 산수인데 또 마지막에 또 열수가 있느냐. 여기 혹시 이 앞에 있는 열수가 문제 있는 게 아닌가. 혹시 오기인지 조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조선 열전에 폐수와 열수가 있다고 했거든요. 이미 사기 조선 열전에. 그랬으면 폐수는 당연히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폐수는 빠지고 열수는 있습니다. 근데 열수를 2번 넣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앞에 있는 열수를 지금 이게 아무튼 오기든 뭐 어쩌든 아무튼 문제가 있는 그러한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습수가 지금 현재 가장 정확히 나와 있는 자료 보면은 습수는 영정화, 상가나라고 좀 이미 이제 문헌상에 나와 있고요. 자치총감에도 습수는 영정화, 상가나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조선 즉 남당 조선에 했던 이 조선 이 영역을 말할 때 최소한 영정화, 상가나 남쪽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여기에 폐수가 없기 때문에 이 폐수가 없는데 이것이 폐수를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느냐. 물론 이론이 가능합니다. 이해가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론할 수 있는 것은 조선 열전에 폐수와 열수가 있다고 했으면 당연히 이 안에도 폐수가 등장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폐수가 빠졌다는 데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사기집회의 그 습수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헌은 바로 이 우적도입니다. 우적도입니다. 이 우적도에 지금 이 습수가 여기서 연결되어 있죠. 습수가 가장 명확히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습수입니다. 습수의 위치입니다. 여기서 이제 나나를 이쪽 갈석산과 나나를 이렇게 연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습수가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수 즉 상가나 영정화 이난을 우리가 중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 이제 이건 12세기 지도거든요. 12세기에 돌판에 생긴 지도인데 갈석산을 이제 이 나나 그걸 이제 붙여놨는데 글쎄 이 갈석산 위치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리기 없겠고요. 지금 여기 산을 표기한 게 낭하산하고 갈석산 2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튼 이 낭산 여기 표기되어 있는 우적도에 나오는 낭산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습수, 열수, 산수가 있는데 왜 폐수는 없는가? 또 폐수를 놓지 않았는가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그것은 폐수가 고주선의 고유 용어입니다. 폐수라는 용어는 곧 우리말, 우리 고주선의 용어이기 때문에 폐수의 그 지명을 중국 사람 지도책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없어요. 중국 사람 지도에는 폐수를 넣지 않습니다. 왜? 중국말이 아니기 때문에 고주선의 용어이기 때문에 폐수는 없는 것이다. 또 그 근거로 보면 신채호 선생은 강의 표라도 폐수라 했고 육지의 표라도 폐수인데 곧 평양, 평락, 낙랑이 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 자료를 보면 고주선이 폐수라고 이름을 지으면 중국은 그 땅을 차지할 때마다 그 폐수 이름을 지우고 자기네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폐수는 중국 지도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폐수에 관한 1차 사료와 앞에서 이덕일 소장님도 얘기를 하셨죠. 사기 조선여전에도 폐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설문에도 폐수가 나오고 수경의 본문에도 폐수가 나옵니다. 이것은 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고 아무튼 수경에 가장 1차 사료라고 할 수 있는 수경에 폐수가 나오는데 이 표현이 동남과림 표현이냐 동남과림 표현이냐 이것을 이제 뒤에서 다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하나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본 것은 이 괄지지입니다. 괄지지는 이 폐수라고는 하지 않지만 폐구라는 말이 괄지지에 나타납니다. 이 폐구는 청주의 임치원 서북 25리에 있다. 그리고 이 괄지지도 물론 여러 자료들을 종합한 자료지만 이 괄지지는 1차 자료로 볼 수 있겠나 하는 의문도 있지만 아무튼 그 시대의 백과사전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이 괄지지에 폐수라는 말은 중국에서 쓸 수가 없죠. 폐구라는 간접적인 표현을 썼는데 이 폐구는 결국 폐수의 언덕을 얘기하고 폐수가 있는 장소를 시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주 임치원 결국 현재의 산동성 임치원 서북 25리에 있다는 얘기죠. 이 괄지지 해석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낙랑 폐수와 산동성을 좀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 괄지지에 이어서 또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보면 여기도 위지 동의전에 보면은 바다를 건너 남쪽으로 내려가 한이 땅에 이르렀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바다를 건너 남쪽으로 갔다는 얘기인데 바다를 건넜다는 얘기는 최소한 산동성을 이야기하는 게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노룡이라든가 산해관이라든가 또는 요동이라든가 이 요동에 만약에 낙랑 폐수가 있었다면 바다를 건너갈 리가 없죠. 육지로 바로 가면 되지 왜 바다를 건너가? 그러니까 바다로 건넜다는 얘기는 이 그 낙랑 폐수의 위치가 틀림없이 산동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산동성과 연계해서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는 이 무거왕을 살해한 니계상 참이 있죠. 참이 공지를 받았어요. 한 부제 우추리로부터 공지를 받았는데 어디에 공지를 받았냐면 획청에 공지를 받고 이 삼이 획청을 다스리는 제후가 되죠. 사기 조선열전의 원문 그대로입니다. 이 사기 집회에 말하기를 이 획청이 어디냐 산동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위만주선의 신하들이 결국은 하나의 항복을 하고 항복한 신하들은 봉지를 항복의 대가로 봉지를 받는데 이 그중 가장 핵심이었던 이 니계산 참이 산동성에서 봉지를 받아요. 그러면은 대동강에서 전쟁에 져가지고 도망했는데 산동에다 줄까요? 그건 아니죠. 아무튼 그 싸운 그 자기들이 말하는 전승지에다가 봉지를 주겠죠. 예를 들면 그렇다면 산동성일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폐수의 흔적을 알 수 있는 용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격수라든가 추수라든가 또 저수 이 해자하고 비슷한 글자의 자연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폐수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은 안 했지만 유사 한자를 택해가지고 그 지명들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하나 유일한 수경주에 나와 있는 이 저수가 이 제수 산동성에 저수가 그리고 있거든요. 이 저수가 여기다 이렇게 밑에다가 조개받침하면 폐수가 되는 건데 그 지명을 숨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 저수는 지금 이 산동 태안하고 북부 서남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를 설명해 주시는 또 하나의 근거는 이미 이유립 선생님이 이것을 설명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찾아다 보니까 나중에 이유립 선생님이 다 밝혀놓으셨는데요. 결국 이유립 선생에 의하면 이유립 선생은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위로 변강 침략도라 이렇게 지도 이름을 붙이고요. 하고 이 위만주선이 이 영역 안에 있었고 폐수는 지금 이 지도상으로 보면 조백한 쪽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신 것 같고 아무튼 여기 이제 그 사기 조선여전에 나와 있는 4개의 봉지, 4개의 그 봉지 조선의 위만주선의 신하들이 받은 봉지 위치를 유일선생이 다 이렇게 추정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유일립 선생은 위만주선 그를 여기다 보면 위씨
절거지다, 도둑질해서 훔친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 폐수 이동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폐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마다 고수의 국경선이 옮기면서 이동을 했다. 그리고 서부 국경선은 여러 차례 이동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현재 제가 파악할 수 있는 근거로서 찾을 수 있는 최초의 폐수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이쪽 제수 근방으로 제수와 저수 쪽으로 볼 수 있겠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당하, 옛날 말로는 구수, 고하인데 이쪽 당하로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조화로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폐수는 그리고 국경선과 연계되는 지명이기 때문에 이동설로 고수는 영역의 이동과 같이 봐야 되고 또 결국 우리가 고조선의 지명으로 남아있는 지명들은 중국이 지배하면서 결국 이름을 다 지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명을 찾기가 그래서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이제 내용 주장 중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지금 수경의 원문입니다. 수경의 이 원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 동남 과림 표현인데 이 동남 과림 표현이 동남 과 지날 과자 과에서 끊고 림 표현으로 해야 되느냐 과림 표현으로 가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해석상 문제가 되겠고요. 아무튼 물론 윤내현 교수님도 이 표현으로 봤습니다. 근데 이 표현을 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런 내가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해수가 지나가는 곳에 가장 중요한 곳에서 임표현이라는 지명이 생기고 저수가 지나가는 곳에 가장 중요한 곳에 임저현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치수가 지나가는 곳에 또 임치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말임자를 붙인 것이 이것이 틀린 글자는 아니고 그 시대에 그 유명한 강이나 또는 지명에다가는 강 이름을 같이 붙이면서 표현이라고 하기도 하니까 그냥 임표현이라 이렇게 말을 맞춘 게 아닌가. 그래서 임표현, 임저현, 임치현이 수경에도 이 지명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임표현도 이와 같은 이 뜻으로 관용적으로 붙인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첫째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임표현의 임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이말임자를 보니까 강의 사전에 보니까 임은 시야라 보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본다. 물이 흘러가는데 본다는 게 뭐냐면 지나가면서 보는데 보세요. 물이 흘러갈 때 여기서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면 요만치 보면은 내가 지나온 물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임자가 붙어 있는 그 강물은 이렇게 요즘 말하는 그 U자형으로 해서 이런 것을 요즘 풍수하기는 금성수라고 하는데 U자처럼 이렇게 둥그랗게 파여 있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상류가 여기니까 상류에서 내려오면서 요만치 와가지고 여기서 내가 지나온 자리를 되돌아보는 거. 이것을 지금 현재 풍수용어는 금성수라고 하는데 그냥 U자형으로 흐르는 강물들한테 혹시 붙인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 동남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동쪽으로 가는 건 지금 당하는 많이 그 수로가 왜곡돼 있어요. 왜곡되고 많이 변경돼 있어요. 과거 이제 그 한나라 시대의 그 옛날 지도를 보면 이 당하만이 이렇게 U자형으로 해서 동남으로 내려와서 다시 동으로 빠지는 이렇게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관임을 그렇게 해석한다면 해수는 이 U자 안에 들어있는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겠고요. 그 근거들이 보면은 여기죠. 수경 32장에 임저현 또 임치현 이렇게 나와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주석한 책에도 물론 임표현이라는 말을 부정할 말이 있어요. 수경 주석에 보면은 이 임표현의 말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 이건 알 수 없는 용어다라고 부정을 하고 이 문제는 신백강 교수님도 이미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했지만은 수경의 다른 지명에 임자가 붙은 것이 제가 현재 찾은 바로는 3군데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처음 말씀대로 관용적으로 임자를 붙여서 그냥
회원이라 할 것을 임태현이라고 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 임자에는 또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결국 저는 오늘 이 세미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폐수의 그 위치 영역을 어디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눈을 하북성 중부로 이렇게 진입해서 다시 한번 그 역사를 봐야 될 것이고 제가 이걸 하면서 보다 보니까 하북성 중부는 이미 고주선의 영역과 밀접한 곳이었습니다. 이마침 지역에 가면 비파형 동검이 3개나 발견이 됐거든요. 3개가. 그것은 물론 그것이 출전이냐 아니면은 그 전해져 온 것이냐 하는 그것은 기론이 있지만 아무튼 이 하북성 이미 이 중부에 뭐 고비점이라든가 그 만성이라든가 이쪽에 그 비파형 동검이 3개가 발굴된 것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주선 초기부터 지금을 할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고주선 초기 영역이 어디서부터냐는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유만조선을 근거로 해서 고주선 말기의 영역을 이제는 하북성 중부로 좀 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런 의미로서 오늘 문제 제기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